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준결승을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홍성재 구단의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붕배가 진행될수록 선수들이 뭔가 자신감도 더해지고 또 우승에 대한 열망도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이붕배를 통해서 승리를 많이 쌓으면서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승에 대한 그리고 우승에 대한 욕망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결승 무대인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결승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대회 어떤 대회인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후 입단자 64명이 참가했습니다.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경기 3번 승부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저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3구까지 승부가 갔었죠. 그렇습니다. 초읽기 20초 5회가 주어지는 속기 기전이고요. 우승 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4강 대진표입니다. 문유빈 선수가 결승에 선착했고요. 오늘 경기는 김상천 선수와 문민종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문민종 선수가 최근에 기세가 정말 좋고요. 김상천 선수가 자신의 바둑에 확실히 좀 자신감을 나타내는 기사이기 때문에 문민종 선수 기세에 크게 눌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문민종 선수가 사실 글로비스배 우승하면서 정말 일약 스타로 나타났는데 사실 랭킹 자체는 김상천 선수가 훨씬 높죠. 네, 김상천 선수는 50위권대 기사고요. 문민종 선수는 아직 랭킹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네. 주변 기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승부 어땠을까로 보면 역시 모르겠다 이런 대답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지만 최근에 문민종 선수의 기세가 너무 좋아서요. 문민종 선수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가 결승에 올라갈지 이제 승부를 시작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먼저 이붕배에 관한 영상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붕 바둑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이붕배로 친숙하다. 1988년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를 만들고 1993년 4개도시 소년소녀 바둑대항전을 개최했으며 1976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기원 최장기 이사를 역임했다. 이붕 김영성 선생. 1976년 삼원섬유를 창업해 중견기업으로 키운 후 한국 바둑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극진한 바둑사랑은 이붕 장학회 설립과 이붕배 창설로 이어져 전국의 어린이들은 여름방학이면 부산으로 모여들어 바둑축제를 즐겼다. 네, 안녕하세요. 제1회 이붕배 우승자 출신 목진석 구단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9살 때 온 가족이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대회 전날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부터 이제 대회를 참가해서 우승하고 또 제 우승하니까 또 부모님들이 또 기뻐하시고 또 기차 타고 올라오고 이런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대회고 그 대회를 이어서 김한상 단장님께서 또 한국의 신예 기자들을 위해서 좋은 대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 대회 참가하는 기자들이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을 거고요.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한국 바둑을 짊어져 나갈 미래의 주역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 이붕배에서 기억이 한가득 있는 박정상 구단입니다. 저는 입상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대회에 참가를 했던 것 같은데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항상 그 부산에 갈 때 그 아버지와 함께 무궁화호 타고 내려가면서 좀 설레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 이제 저희 세대한테 이붕배 입상은 로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입상을 하면 4개 도시 이 대항전 어린이 대회에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로망이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시합에 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고 김영성 그 한국기원 이사님께서 굉장히 좀 어린이 그런 바둑 보급에 힘을 쓰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바둑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아드님이신 김한상 단장께서 또 좋은 그 의미의 대회를 계속 이어가서 또 신예 기사들의 어떤 육성에 힘을 보태서 정말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붕배 그 신예 기전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한국 바둑이 척박한 시기에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는 20년 가까이 지속되며 초대 우승 목진석으로부터 이세돌,
최철한, 박영훈, 김지석까지 수많은 동량들이 한국 바둑의 보석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또한 바둑 꿈나무들이 누구나 출전하고 싶어했던 4개 도시 소년소녀 대항전은 드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주었다. 진정한 바둑인이었던 이붕 선생은 2004년 지병으로 별세하였지만 2016 내셔널 바둑리그 부산 이붕 장학회팀 창설과 2018 루키리그 부산 이붕 장학회팀 창설로 생전에 못다한 바둑사랑을 실천했다. 그리고 2020년의 7월 지극했던 애정은 또 하나의 따뜻한 선물로 다가왔다.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2017년 이후 입단한 새내기들이 참가해 프로기전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매라운드 3번 승부 방식과 20초 초속기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다. 과연 영원히 기억될 초대 우승의 영광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그 막이 지금 열린다. 최고의 젊은 기사를 뽑을 수 있는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입니다. 준결승 2경기 1구 문민종 선수와 김상천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 많은 바둑 팬들에서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글로비스배 우승으로 정말 한국 바둑의 기대주로 떠오르는 문민종 2단입니다. 나이가 아직 어린 기사입니다. 2003년생으로 올해 17세. 아주 미래가 창창한 선수고요. 다음으로 김상천 2단. 1999년생으로 2018년에 입단했습니다. 입단하자마자 성적이 좋았는데요. 특히 LG배, 조선일보, 기항전에 본선까지 진출한 바 있죠. 네, 당시에 본선에 진출하면서 굉장한 화제를 모았었죠. 네, 현재는 한국 바둑 랭킹 52위에 돼 있는 김상천 선수고요. 1회국은 초읽기 20초 5회가 주어집니다. 네, 김상천 2단은 남매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 입단을 연구생 부적 점수 1위로 입단을 했어요. 그만큼 실력은 검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연구생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한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꾸준하죠. 입단 후에 KB국민은행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이 되어서 10승 6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요. 제25회 LG배에서 예선 통과하면서 본선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 4강까지 4연승을 거두면서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기세도 좋고 또 문민종 선수와 문종 선수 누가 올라와도 본인이 잘 두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한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자신의 바둑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고요. 김상천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대로 판만 짜인다면은 뭐 어느 선수랑 두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기사죠. 문민종 2단은 영재 입단대 출신입니다. 어린 나이에 입단을 했고요. 처음에는 좀 성적이 안 좋았다가 차츰차츰 좋아져서 올해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아요. 네, 문민종 선수는 올해 정말 포텐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고요. 문민종 선수가 이번에 글로비스배를 통해서 더욱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글로비스배가 만 20세 미만 시니어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였는데 중국의 출전 선수들이 아주 실력이 짱짱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 문민종 선수가 사실 그 세 선수를 모두 다 꺾고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그렇습니다. 중국 바둑 랭킹 13위인 리에이칭, 16위인 시커,
22인, 랴오얀허 모두 승리하면서 한국의 우승컵을 안겼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깜짝 우승이었어요. 네, 문민정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대회 전에 그 선수들의 기보를 보면서 차분히 준비한 것이 주요했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요. 많은 바둑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문민정 2단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문민정 선수가 일단 글로비스배도 그렇고 하찬석 국수배도 우승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뭔가 대회에 참가하면은 뭐 우승 DNA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준우승 경험은 없지만 우승 경험이 있네요. 네, 확실히 제한기전에서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한 칸 뛴 것은 나와 끊었을 때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백이 한 칸 뛸 수 있었던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배석에서는 한 칸을 뛰는 것이 자주 등장을 하죠. 여기서는 백도 입구자로 받는다면은 가장 무난하고요. 이쪽 부분은 협공을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긴 한데 지금처럼 지켜두는 게 안정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귀에서 양걸침을 당해도 그렇게 크게 괴롭지 않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기사들이 양걸침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요. 네, 일단 흑도 양걸침을 했는데 백도 붙여가는 방향이 뭐 이곳이 될지 반대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돌들이 상변 쪽을 갈라가는 자세가 나왔을 때 이쪽으로 붙여갔을 때는 네, 이곳을 붙이는 선택을 하네요. 보통 붙이는 방향이 헷갈릴 때가 많은데 붙이면 상대방이 흐름을 타니까 약한 돌에는 붙이지 않는 편이 좋을까요? 네, 보통 공격하고 싶은 돌의 반대쪽을 붙여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금은 흙이 붙인다면 여기 끊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축이 성립하는군요. 우하계 쪽에 흑돌이 소목에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흙이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끊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역시 축이 좋기 때문에 백이 끊어갑니다. 네, 보통 이렇게 축으로 잡는 형태가 나온다면은 백이 나쁜 상황은 잘 안 나옵니다. 아, 김상천 선수는 어떤 스타일의 바둑을 두나요? 글쎄요, 저 김상천 선수의 바둑을 몇 번 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선수에 대한 감이 좀 잡히지가 않아요. 네. 오늘 바둑을 통해서 또 김상천 선수에 대한 바둑 연구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민정 선수가 부분적으로 좀 번뜩이는 수익기를 잘하는 느낌이 든다면은 또 김상천 선수도 수익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사가 만약에 접근전이 벌어졌을 때 그 전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8강전에서 금지 선수에게 2연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라온 김상천 선수인데요. 기회가 왔을 때 접근선에서 확실히 강점이 있는 선수였어요. 네, 그렇죠. 기회를 잡았을 때 몰아붙이는 힘이 정말 대단했었죠. 문민종 선수도 실리력이라기보다는 전투, 수익기가 좀 강한 기세를 알려져 있는데요. 종종 상대방의 대마를 잡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문민종 선수도 수익기에 자신이 있어 하고요. 그리고 좀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투를 통해서 바둑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두 기사가 어느 정도 이제 중반에서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흙이 위쪽으로 씌워간다면은 좀 무난한 선택이 될 거고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백도 갈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충머리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전투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아래로 치는 수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보다 안정적인 수법이긴 하지만
글쎄요, 일단 흑의 입장에선 이 충머리를 통해서 이쪽에서 전투를 벌이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도 좀 비교적 간명하게 처리가 된 것 같거든요. 네, 충머리 활용을 당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빵 따내면서 중앙 쪽이 백이 두터워졌습니다. 네, 지금 흑은 이쪽을 단수 친 이상에는 여기 날일자를 두기보다는 아마 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날일자는 추후에 백이 젖혀서 패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근데 지금 두는 이 자리 여기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중앙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백도를 갈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리를 선택했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흑이 이런 데를 밀어서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은 백이 젖혔을 때 흑도 행마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쪽의 활용을 통해서 백이 단수를 쳐준다면은 뭐 쉽게 바깥쪽으로 탈출이 가능하겠죠. 흑이 호구를 친다면은 백도 아마 여기를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호구 쳤을 때 더 이상 이쪽에 손을 대질 않고 이 우아 쪽에 걸쳐가는 자리가 큽니다. 네, 백이 두 칸 중앙을 뛴 자리가 굉장히 자세가 좋아 보이네요. 네, 흑도를 압박을 하면서 백 모양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고요. 뭐 상변 쪽은 이곳이나 이쪽 둘 다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뭐 집으로만 본다면 큰 자리는 아니죠. 지금 밀어갔습니다. 이거는 일단 젖혔을 때 다음에 대비가 돼 있다는 건데요. 빈 삼각은 둘 수 없기 때문에 흑이 젖히거나 붙여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쪽을 젖힌다면 아마 붙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게 흑도 모양이 좋지는 않아요. 백이 젖힐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끼워가더라도 단수치고 흑이 바깥쪽으로 밀고 나오는 전투가 가능해야 지금 이수가 성립이 될 텐데 글쎄요. 일단 흑돌이 양분이 되면은 백보다는 흑이 좀 더 떨리거든요. 네, 붙였습니다. 백도 최강은 끼우는 수인데요. 네, 지금 백은 끼워가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할 거고요. 젖히는 것은 호구를 쳐서 이쪽을 젖혔을 때 흑도 호구 치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근데 여길 두는 것은 들여다보는 게 또 있네요. 네. 그렇다면은 백은 지금 역시 끼워갈 끼워가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문민종 선수가 적금전에 능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끼워서 연결을 끊습니다. 네, 보통 흑이 이쪽을 단수를 치고 단수 치는 것보다는 이런 데를 붙여나가는 게 좀 더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젖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 나간다면은 흑은 늘어서 전투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백이 이런 식으로 흑도를 계속 몰아붙인다면은 네, 이거는 흑의 형태가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흑의 위기인데요. 중앙 쪽으로 돌파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자세를 잡습니다. 늘지 않고 저렇게 입구자 가는 게 좋은 행마죠. 네, 그렇죠. 지금은 흑이 나와서 끊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백이 자연스럽게 단수치고 한 점을 버리면서 중앙 쪽을 두텁게 정리를 한 다음에 백은 아마 손을 빼고 이쪽에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할 겁니다. 흑이 삶을 구하긴 했지만 중앙 쪽이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아무래도 백 쪽이 좀 만족스러운 진행이겠죠. 네, 그렇죠. 지금 상변 쪽은 어차피 흑이 뒷문이 터져 있는 상황에서 집을 짓더라도 뭐 단순히 백집을 부수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흑집만 늘었기 때문에 뭐 집으로 본다면 큰 자리는 아니고요. 백이 자연스럽게 중앙을 틀어막고 우아 쪽을 먼저 걸쳐갈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진행은 백이 괜찮아 보이네요. 우하 쪽을 걸쳐 갈 때는 날일자가 좋은가요? 아니면 한 칸이 좋은가요? 지금은 날일자로 걸쳐가는 게 더 좋습니다. 한 칸으로 둔다면은 흑이 여기를 붙이고 지금 여기로 늘 수도 있고요. 뭐 아래로 빠지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흑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실리적으로 봤을 때 날일자 걸침이 낫겠네요. 네, 김상철 선수가 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우상 일대에서 한 10집 정도 집을 만들긴 했지만 지금 걸쳐가는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보통은 이 상변 쪽에 이런 데를 끊어가는 게 부분적으로 좋은 형태인데 지금은 여기 한 점을 축으로 잡았을 때 당장 이곳에서 수가 없다면은 오히려 끊어가는 수가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응 안 해주는 게 좋은 작전이네요. 네, 문민종 선수는 지금 기분 좋게 계속해서 우변 쪽에 백집을 넓혀가죠. 저렇게 5선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참 마음에 드네요. 네, 만약에 우변 쪽이 집이 된다면은 뭐 적어도 우상까지 포함을 해서 백집에 한 40집 정도는 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자리는 백이 늘어두는 것이 무난합니다. 아래로 넣는 것이 다음 뒤쪽 한 칸 떼는 게 있기 때문에 집으로 이득이겠죠. 네, 집으로 본다면 아래로 넣는 게 좋고요. 자, 다음에 두고 싶은 자리가 많은데 어디가 가장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쪽을 키워가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니면 아래쪽으로 다가서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네. 벌리면서 또 다음에 2선으로 나를자 갈 수도 있고요. 흙도 지금 백이 벌린 이 사이에 간격을 노려보면서 이쪽 부근의 자리가 원래는 큰 자리이긴 한데 여길 두기에는 백이 중앙 쪽을 두면서 흙이 이쪽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흙이 한 점을 살립니다. 중앙 쪽에 백세력을 지우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문민정 선수는 이쪽에 끊기는 약점 이것을 방비를 하면서 여기를 지켜두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있고요. 이곳으로 쫓아가면서 끊으면은 그냥 이 2점을 버리는 쪽으로 두더라도 상변 쪽에 2점이 잡히긴 하지만 이 중앙 쪽에 백 모양이 좋거든요. 네. 끊었을 때 단수를 반대로 치면 중앙에 흙이 단수 하나 치면서 백이 곤란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흙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백이 크게 불만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여기서 백의 선택이로군요. 근데 지금은 단수를 이쪽으로 치면은 나가는 게 되겠네요. 축이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단수 치는 방향을 중앙 쪽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은 102점을 잡으면서 일단 실리로는 확실히 득을 받네요. 그렇긴 하지만 이 중앙 쪽을 늘어두고 2점이 제압이 된다면 상변 쪽에 102점을 잡더라도 중앙 쪽에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부분적으로는 흙도 실리를 취했지만 중앙 쪽에 백이 두터워지면서 형세는 백이 확실히 좋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문민정 선수는 계속해서 위쪽을 틀어 막을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백이 2점을 솔직하게 잡나요? 아니면 모양을 좀 더 키워가나요? 여기를 그냥 잡아두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거의 잡아두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되겠네요. 그새는 세력을 좀 더 키우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 네, 지금 둔 자리도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네, 뭔가 김상전 선수는 바둑이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두뇌 수가 크게 무리를 하지 않고 무난한 수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네, 중앙 쪽 백의 포위망을 뚫고 나옵니다. 네, 여기서는 백도 치받아서 계속해서 물어봐야죠. 흙이 꽉 먹으면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느는 게 정수일까요? 네, 이곳을 꽉 막게 된다면 나중에 이쪽에 날일자 이 자리를 당했을 때 입구자 당하는 아, 자리가 너무 아프죠. 그러네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네, 공배를 채워서 막는 게 맞고요. 이렇게 막아야만 다음에 이쪽을 끊었을 때 백도 행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느는 것은 흙이 안 돼요. 네. 당장은 모양이 나쁘지만 끊는 단점이 백에게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꽉 막았습니다. 미는 수는 어떤가요? 네, 지금 미는 수는 우변 쪽에 흙이 끊어가는 것을 방비를 하겠다는 건데 아직도 끊기면은 백도 이 중앙 쪽의 형태가 확실하진 않거든요. 아, 그 자리가 역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들여다본 자리가 또 남기 때문에 집으로도 크고 기분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네, 전체적으로 돌의 행마가 문민정 선수가 활발하고요. 지금 중앙 쪽에 흙 두 점이 움직이지만 않는다면은 이런 쪽이 다 집이 됐을 때 집균형 자체도 백이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문민정 선수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7연승 중이고요. 올해 전적은 27승 10패입니다. 한국 바둑에 이런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진흙 속에 묻혀 있다가 올해 진주가 되어서 나타났는데요. 네, 그렇죠. 문민정 선수가 뭐 그전까지는 크게 이름을 알리지 못했었는데 올해 확실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고요.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만 해준다면 앞으로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도 올해 17살, 아직 어리다는 게 장점이고요. 흙이 둔수는 뭔가 백도 까끌까끌한데요. 어떻게 네, 봐야 백은 될까요? 지금 타이밍 이쪽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곳을 밀어간 것은 흙이 받는다면 하변 쪽을 받는 자세가 좋다. 아, 그렇다면은 흙도 뭔가 젖힌다든지 뭐 이런 데를 둔다든지 좀 네. 반발하는 수단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분고분 느는 것은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또 젖혔고요. 백이 젖혔는데 흙이 하변 쪽에 붙여서 좀 반발하는 그런 수단이 없을까요? 네, 어찌됐든 지금 중앙 쪽에서 백이 집으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흙은 이 아래쪽에서 득을 봐야죠. 네, 역시 붙여갑니다. 이 붙인 수는 백이 젖히고 흙이 늘었을 때 지금은 백이 중앙 쪽에 뭔가를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선을 밀어가면서 넘어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문민정 선수가 뭔가 초입기를 한번 사용을 했다는 것은 여기를 끼워가는 수를 노려보겠다라는 건데 흙도 단수 치고 호구를 치고 중앙 쪽을 끊었을 때 일단 이 선에 젖힘을 당하는 자리가 아프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 최강으로 응수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 역시 최강을 선택합니다. 이게 문민정 선수의 바둑 스타일이긴 한데요. 네, 드디어 두 기사가 맞붙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하변 쪽에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김상천 선수가 그래도 얻어내는 게 있어야 중앙 쪽의 실리의 손해를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접근전이기 때문에 흙도 초읽기 2대를 사용합니다. 지금 문민정 선수가 지금 이렇게 끼워가는 수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수치고 이런 데를 당하더라도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끊고 입구자를 뒀을 때 이 우와 쪽의 흙돌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백은 지금 이거를 믿고 싸우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끊었네요. 그 수도 가능합니까? 글쎄요. 지금 이거는 백이 늘었을 때 뚜렷한 수가 잘 없어 보이거든요. 다음 수가 일단 흙의 입장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밀어가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하변 쪽에 백집이 될 텐데 하변이 백집이 된다면은 흙이 얻은 게 없죠. 지금 김상천 선수는 이곳을 이었을 때 단수치고 빈 삼각을 두는 것은
밀었을 때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끊는 약점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백이 단수 치고 찝는 것은 나와서 끊는 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긴 한데 문제는 백이 이곳으로 막았을 때요. 네. 흑은 단수 치고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젖히는 수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돌려치고 늘었을 때 이거는 흑이 백도를 잡더라도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중앙 쪽에 빵따냄을 하는 순간 중앙 쪽에 백집이 너무 많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아, 백이 반대쪽으로 빈삼각 두면은 흑이 나와서 끊어서 백이 곤란하니까 그냥 막았는데요. 흑이 백도를 잡을 수는 있지만 중앙 쪽에서 백이 빵따냄을 할 수 있는 진행이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흑도 이 세 점을 버리기에는 하변 쪽에 백집이 너무 깔끔하게 나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보여드린 그 진행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백이 기분이 좋긴 합니다. 네. (17세) 나이에는 정말 머리가 반짝반짝 할 것 같은데 수익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렇죠. 어린 선수들이 가장 장점을 보이는 부분이 빠른 수익기인데요. 지금 문민종 선수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붕배 신인 최고위전은 초읽기가 20초이기 때문에 정말 빠른 수익기가 필요한 대회인데 어떻게 보면 수익기가 빠르고 정확한 기사가 정말 이 대회에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대회거든요. 자, 여기서 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흑이 젖힐 수밖에 없겠고요. 흑이 하변 쪽에서 집으로는 한 10집 정도 이득을 보긴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앙 쪽의 백집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보통은 아래쪽 돌려서 잡으면 만족인데 지금은 백이 중앙 쪽 빵따냄 한 자리가 두터워서 백이 만족스러운 결과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흑이 돌려치고요. 밀고 백의 입장에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은 여기를 젖혀서 처리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먹여치고 이렇게 빠져서 처리를 할지. 여기를 먹여칠 필요도 없네요. 그냥 여기를 빠져서 처리하는 게 부분적으로 이쪽으로 본다면 깔끔할 수도 있어요. 네. 전 이런 부분이 놀라운 게요. 사실 중앙 쪽만 생각하지 일선 쪽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면은 흑이 나중에 밀었을 때 젖히고 이렇게 젖히는 형태가 되면은 백돌이 잡힌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쪽에 교환이 득이 되기 때문에 네, 백은 이쪽을 버리기 전에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참 배울 만한 것 같아요. 어차피 버릴 돌이라면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젖히는 것은 일단 집으로 이득인 쪽을 선택했네요. 네, 지금 이렇게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다는 것은 백이 아마 중앙 쪽을 둔 다음에 한 점을 때려내고 흑이 잡는다면 여기를 밀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여기를 단수치고 네, 중앙 쪽을 틀어 막는 자리가 선수라고 본다면 여기도 정말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러네요. 김상청 2단은 64강에서 주치호, 32강 강지훈, 16강 문지환, 8강 금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오늘 워낙 또 중요한 대국이기 때문에 긴장도 또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민종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긴장하는 스타일로 보이진 않거든요. 김상천 선수는 아직까지 결승 무대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역시 큰 무대에 한번 우승하면은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의 문민정 선수는 중요한 대국이지만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아주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문민종 선수가 김상전 선수보다는 어린 기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민종 선수가 김상전 선수보다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은 문민 선수가 입단은 더 빨리 했습니다. 영재 입단대에서 입단했기 때문에 1년 반가량 입단을 일찍 했고요. 자, 흙이 5선 쪽에 둔 거는 중앙 쪽에 백집을 좀 지우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흙도 근데 지금 이것도 백이 그냥 지킨 다음에 중앙 쪽의 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도 백이 충분합니까? 네,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이런 데를 둔다든지 좀 더 백집을 없애는 쪽으로 둬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백이 지켜서 중앙 쪽에 백집이 큽니다. 네, 역시 그 정도로 이 정도면 됐다. 백이 만족하면서 지켜줍니다. 네, 지금이라도 흑은 여기를 무난하게 집을 지어줘서는 안 되고요. 이런 데를 들여다보면서 백이 받아준다면 여전히 한 칸을 뛰면서 좀 더 백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돌이 왔을 때는 좌변 쪽의 흙 모양을 좀 지어서 좌변 쪽을 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백집이 한눈으로 봤을 때 큰데 실제로 또 세어보면 큽니까? 뭔가 이 몇 백집은 집이나 될까요? 너무 커 보이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더 이상 내버려 두면 흙도 나를 주면서 집을 완성하기 때문에 백도 흙 일단을 연결을 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앙의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면 중앙 쪽에 적어도 아마 이 정도 선에서는 집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백집은 몇 집 나나요? 저도 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기가 5, 10, 15, 16, 26, 30, 33, 35, 39, 40, 54, 64. 네, 백집이 뭐 75집. 그러니까 여기만 세더라도 75집이 납니다. 지금은 백이 아마 늘어서 처리를 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때 부분적으로 흙도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여길 백이 젖혀있고 일선을 늘어가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흙이 좌변 쪽에서 큰 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일선 빠진 수가 왜 선수인가요? 네, 이쪽을 젖혀있고 일선에 돌이 온다면 치중을 갔을 때요. 흙이 있고 끊고 이렇게 패 모양을 만들었을 때 보통은 단수를 쳐서 이 돌이 없다면 흙이 사는데 네. 여기에 돌이 있으면은 백이 있고 나서 흙이 때려냈을 때 치중을 가면은 막더라도 이 백돌 때문에 아하. 끊게 되면 양자충이네요. 네, 흑돌이 잡히죠. 네, 그렇다면 이쪽의 형태가 네, 패가 나는 겁니다. 네. 아, 젖히는 것은 선수인 건 알지만 빠지는 것도 선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곳에 백돌이 왔을 때는 흙이 여기를 젖혀 있는다든지 받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이쪽 자리가 그렇게까지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백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 오늘 또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아, 바둑이 좀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제스처를 김상천 선수가 취했는데요. 네, 지금 김상천 선수가 바둑이 나쁜데 뭔가 좀 무난하게 받는 수를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민종 선수가 이거는 너무 두기가 쉽습니다. 이쪽을 젖혀 있고 흙이 받았을 때 뭐 이런 데를 하나 늘고요. 있는다면은 뭐 계속해서 여기를 두면서 압박을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쪽을 들여다보는 것은 백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죠. 흙이 좀 더 깊숙이 삭감을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을 좀 더 지워내는 선택을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이거는 일단 중앙 쪽을 백이 먼저 들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요. 집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쪽에 한 칸 뛰는 자리가 정말 큽니다. 그런 자리가 많이 나오는데 대략 몇 집 정도 끝내기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을까요? 한 글쎄요. 지금은 12집?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흙이 틀어 막고 나서 백이 젖혀있는 형태가 되는 게 원래는 부분적인 형태인데 네. 여기를 끼우고 끊었을 때 지금은 패맛이 그러네요. 있거든요. 최소한 10집은 넘는 거죠? 네, 그렇죠. 보통 저런 자리는 이쪽에 흙돌이 없으면 15집 이상은 충분히 되는 자리고요.
대략적으로 한 15집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15집은 좋게 됩니다. 문민정 선수도 여기를 늘어두는 교환을 하는 것이 깔끔했어요. 유리하면은 변수를 없애는 게 가장 안전하죠. 네, 여기는 흙이 갈라가더라도 지금은 늘고 돌파를 한다면은 이거는 흙이 안 되죠. 네, 그렇다면은 그쪽을 늘어가는 수가 정수고요. 백도 여기를 늘고 이어서 연결을 하는 게 보통이지만 흙의 입장에서 뭔가 이쪽 부근에 갈라가는 노림을 생각을 하면서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중앙 쪽에 끊기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장문 씌우면 나왔을 때 백의 응수가 좀 까다로운 거죠. 네, 그렇죠. 백이 장문을 씌운다면은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아, 지금 이쪽의 형태를 보시면은 장문을 씌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이 어깨 짚은 수로는 먼저 늘었다면 좀 더 깔끔한 진행이 되었겠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 늘어서 물어보는 게 흙이 여기를 이어서 받는다면은 그때 어깨를 짚어서 한 수 더 갈 수가 필요한데 지금 이거는 입구자로 받으면서 선수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으로는 또 선수로 잘 처리를 하기는 했어요. 네, 흙이 입구자를 받은 수가 아주 재치 좋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하기 쪽에 막는 큰 자리는 흙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자리가 참 큰 자리죠. 백이 젖혀 있는 것이 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끼워서 끊는 수가 성립하죠. 네, 그렇죠. 지금은 백이 우하 쪽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이제 다른 쪽 끝내기를 해야 됩니다. 네, 백도 이쪽을 이어두는 자리가 크네요. 다음에 이런 데를 들여다보는 자리가 기분이 좋거든요. 네. 집으로도 크고 다음에 또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백이 두텁게 이어둡니다. 그 자리는 어떤가요? 백이 먼저 뒀으면은 흙이 어떻게 받아냈던 자리죠? 백의 입장에서는 먼저 두는 게 뭐 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둘 생각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두는 거는 백이 손 빼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텁게 처리를 합니다. 뭐 백이 적어도 이런 데를 들여다봤을 때 이곳으로 있는 것은 일선에 넣는 게 또 선수고요. 들여다본다면은 네. 막아야 되는데 뭔가 이거 좀, 좀 뒷맛이 네. 나쁘죠. 어디든 하나가 연결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텐데요. 네, 뭐 이런 데를 있더라도 흙도 기분이 좋은 형태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흙이 약점을 보강을 했고요. 방금 백이 둔 끝내기는 대략 몇 주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네, 저곳은 흙집이 세 집이 줄고요. 여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10집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정확하게는 모양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집은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편하겠어요. 네, 보통에 뭐 특별한 게 없다면 9집짜리 끝내기인데요.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런 데를 끊어지는 수가 교환이 된다면은 단수 자리에 돌이 오더라도 이쪽을 젖힐 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좀 뒷맛이 나쁘네요. 방금 흙이 젖히자 백이 막지 않고 꼬부렸는데요. 막으면 수가 나는 자리였습니까? 네, 맞게 되면은 여기 단수가 선수라서 끊어서 수가 납니다. 큰일 나네요. 바둑이 좋다고 기분 좋게 두다가 저런 자리 딱 한번 수나면 바로 역전이거든요. 네, 지금은 근데 백이 패감이 부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막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일단 문민정 선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중앙 쪽에 백집이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백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바둑이 불리하거나 만만치 않다면
팩감 계산을 해보고 막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흑도 지금 여기 단수 치는 교환은 빨리 해야죠. 네, 백이 단수 치고 있는 순간 여기 단수 치고 끊어서 흑돌이 오히려 잡히니까요. 이쪽은 역끝내기로 정말 큰 자리가 되겠죠. 네. 김상청 선수가 재치 있게 응수하면서 우하기 쪽에 막는 큰 끝내기를 차지했는데 형세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부분적으로 형태들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백이 이런 데는 받았다고 계산을 하고요. 흑집이 10, 13, 23, 29. 근데 백사석이 하나가 있죠. 그럼 28집이고요. 30, 35, 40, 50, 60, 63, 65, 70, 75. 흑집이 한 85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은 네, 이렇게 둔 다음에 끊으면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요. 백집이 13, 15, 20, 22, 32, 35, 37, 41, 50, 55, 65, 65, 85. 네, 지금 반면으로 네. 백이 질지 말지 뭐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전혀 미세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큰 차는 아니지만은 반면으로 비슷한 그런 형세군요. 흑이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하면서 따라온 것 같은데 중앙 쪽에 백집이 워낙 크게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문민정 선수가 중앙 쪽에 집을 깔끔하게 지었고요. 김상천 선수가 중앙 쪽을 좀 더 삭감을 했더라면은 그래도 미세한 바둑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중앙 쪽에 백집이 너무 깔끔하게 났네요. 네. 흑이 좀 더 백을 괴롭혀야 되는 그런 형세였네요. 네, 그래도 뭐 이 세 점을 따낸다든지 부분적으로는 흑이 조금 더 끝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네. 하는데 끝내기 점수는 흑 쪽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전체를 보자면 백의 집이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문민정 선수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민정 선수가 이번 주에 굉장히 대국이 많습니다. 소파의 코사놀베 최고기사 결정전 예선이 있었고요. 또 KBS 바둑왕전 예선, 그리고 오늘 또 이붕대 신인 최고위전 준결승 3번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승리를 몰아서 쌓고 있어요. 최근에 문민정 선수가 뭐 거의 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문민정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때 승리를 많이 쌓아둬야죠. 네, 현재 7연승 중인데요. 사실 글로비스배가 열리기 전까지는 많은 바둑팬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문민정 이런 선수의 이름을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랭킹이 100위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물론 하찬석 국수배를 우승하긴 했지만 제한기전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말 폭발적으로 또 많은 바둑팬들이 문민정이라는 기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각인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도 문민정 선수 이번에 대회 우승하기 전까지는 크게 문민정 선수의 바둑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문민정 선수에 대해서 네, 많이 뭐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대국을 봤고요. 네. 네, 이번에 문민정 선수가 이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죠. 방금 백이 끊었을 때요. 흑이 단수 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단수 치는 것은 집으로 손해죠. 아래쪽 단수 치니까 집으로 손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글로비스배 우승 이후에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중국 기사들이
이 문민정 선수에게 앞다투어서 대구 신청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만큼 뭐 중국에 내노라는 기사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대회를 우승을 했기 때문에 중국 기사들이 문민종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될지, 어느 정도 실력일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 뭐 미리 염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실제로 승률이 좋다고 들었어요. 10판 두면 7, 8판은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성적이 좋나요? 인터넷 바둑에 또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문민정 선수 스타일이 좀 인터넷 바둑에 적합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손도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20초가 주어지는데 20초를 다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착점을 하네요. 네, 보통 선수들이 확신이 들더라도 손이 늦게 나가는 기사가 있는 반면에 지금 문민정 선수는 그냥 다음 수가 보이면 두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치받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끼우는 게 성립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차이는 여전히 아까 계산해 드렸던 그 차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면 승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개 승리가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판은 김상천 선수가 100을 잡게 되는데요. 어떨까요? 두 기사는 100보다 흑이 편할까요? 아니면 100이 편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문민정 선수는 흑보다는 백바둑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김상천 선수도 글쎄요, 일단 오늘 바둑의 흑번의 내용이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100번에 좀 더 기대를 해봐야죠. 네. 자, 아직 승부는 한 판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문민정 선수가 둔 자리는 부분적으로는 그냥 일선에 늘고 이쪽을 붙여서 있는다면은 여기는 어차피 집이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 부분적으로는 이쪽으로 끝내기라는 게 좀 더 좋았습니다. 네. 빠진 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하기초의 사활과 관련해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든 편이 집으로는 좀 더 나았겠네요. 하나, 둘. 김상천 선수는 남매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동생인 김상인 선수가 또 같이 프로 기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두 기사가 입단한 날짜가 닷새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네, 보통 그런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요. 뭐 진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네, 두 기사 김상인 선수와 김상천 선수는 비슷한 시기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광주 광역시에서 바둑 공부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두 기사인데요. 남매 기사는 김수진 선수와 김대희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가족이 같은 시기에 입단한 것은 한국 바둑 사상 처음입니다. 네, 아마 뭐 기록으로 따져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 100년이 지나도 깨질 것 같지가 않은 기록이기 때문에 뭐 같은 입단대에서 입단을 하는 거 아니라면은 네. 깨질 리가 거의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흑이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했네요. 네, 김상천 선수가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손이 선뜻 나가지 않는 것은 자신이 바둑이 뭔가 유리했던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아, 네. 하변 쪽에서 좀 아쉬웠다. 이런 소감을 밝히는 것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하변 쪽에 처리가 되면서 백이 중앙 쪽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뭐 그 다음부터는 흑이 승기를 잡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대국은 100불개의 승으로 끝이 납니다. 문민재 선수가 기세가 놀랍습니다.
김상천 선수 1국은 패했지만 이어지는 2국에서 또 멋진 내용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문민정 선수가 1국을 승리합니다. 한국 바둑계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문민정 선수인데요. 오늘 대국도 100번으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두면서 승리를 가져가네요. 네, 이 대국은 100의 완승을 끝났는데요. 흑은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을까요? 네, 아무래도 초반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초반 이후에는 흑이 전혀 기회를 잡지를 못했고 초반에 흑이 2선을 단수치고 늘어간 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둑에 패착이 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이 중앙 쪽에 커다란 집을 지면서 완승 거두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2국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김상천 선수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10분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